안녕하십니까, 희경 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시험 봤나요? 아, 이게 내 수능 점수다. 보통 선배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어. 3월 점수가 수능 점수야 라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시험이야.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 이거 뭐 평가원 주관 시험도 아닌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좀 편안하게 보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 첫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겠지? 라고 믿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어땠는지 쭉 얘기를 할게요. 일단 중요도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였지. 그러니까 수능 출제 프로세스를 따라간 시험은 아니야. 출제 과정 자체가 수능하고는 조금 달라.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도 조금 다르죠. 그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누가 빠져있죠? N수생들이 빠져있죠. N수생들이 6평, 9평 수능에는 같이 보는데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응시를 하지 않았지. 그런 점들이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 시험하고는 좀 다르니까 뭐 결과를 놓고 아, 나 너무 어려워서 망했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별거 아니니까 그냥 시험 좀 버려. 이렇게 치부할 시험도 아니야. 어떤 시험이든 나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가치는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 일단 3월 모의고사의 의. 그냥 3학년 들어와서 치른 첫 전국 모의고사였다 정도에만 의미를 두면 됩니다. 그 결과를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잘 봤다고 당연히 자만할 필요도 없고. 알겠죠? 자, 난이도는 어땠느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꼈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모의고사들 중에서 등급 컷이 가장 낮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죠. 이게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예상 등급 컷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입시 업체들마다 예상 등급 컷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등급 컷은 EBS에서 발표한 등급 컷입니다. 자, 화작 친구들은 1등급 컷이 82점, 2등급이 73, 3등급이 63. 엄매 친구들은 1등급이 78점으로 예상되고 2등급이 70, 3등급이 60. EBS의 예상 등급 컷인데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뭐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맞았다. 선생님도 시험지 한번 쭉 풀어봤지만 야, 이렇게까지 출제하면 애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부족했지? 그래서 아마 한두 지문은 쳐다도 못 보고 찍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법한 그런 정도의 난이도였죠. 이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시험 운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문제 푸는 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아야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맞을 수 있는 기본 점수의 확보,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을 앞으로 배치를 해서 전진 배치를 하고 내가 자신 없는 영역을 뒤로 빼서 내가 푸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점수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이거 왜 이렇게 글이 안 읽히지? 정보량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면 이런 시험은 망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이번 시험이 좀 어렵구만. 다른 애들한테도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풀어서 기본 점수 확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전략으로 시험에 임했어야 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영역별로 한번 세분화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아니고 살짝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다. 물론 선생님 33번 문제가 포함된 그 낫이 읽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 그 현대시 하나가 굉장히 어렵기는 했지만 뭐 소대성전이라든가 이런 고전소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도 내용 파악하기에 너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그 현대시 한 작품이 유난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생소한 지문이 다수 출제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선생님, 우리 요즘에 EBS 연계 수업 하고 있잖아요. 한 작품도 안 나왔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시험 보기 전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연계 시험이다. 연계를 생각하고 출제하는 시험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 3월에도 보고 5월에도 보고 7월에도 보고 10월에도 보고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EBS의 중요 작품들을 다 출제해버리면 수능 출제위원들은 뭐 내니? 그래서 EBS 연계를 신경 안 쓰고 출제하는 시험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생소한 지문이 많았을 거야. 남은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문학은 개념어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지문의 내용 파악이 됐어도 선택지에서 말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어 학습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영역별로 아직은 수험 생활의 초반이기 때문에 특정한 작품을 찍어가지고 막 세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영역별로 현대시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읽는 거구나.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거구나. 고전시가는 개별 작품의 이해보다는 고전시가 자체를 어떻게 접근해서 읽어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영역별 감상법 이걸 공부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독서 영역 비문학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1, 2, 3번 독서론 지문을 제외하고는 다들 나름의 난이도가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 당황한 게 아마 과학 지문일 건데 지문이 되게 짧아서 후딱 풀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정보량이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었죠. 그것도 단순히 정보량이 많은 게 아니라 인과관계로 얽혀 있었지. 혈압이 낮아지면 뭐 해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높여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 얽힌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랬죠. 머리로 다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그 인과관계를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메모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경제지문 한 문제 정도가 살짝 까다로웠던 거고 약간 함정이 있었던 거지. 그죠? 내부자냐 아니면 1차 정보 전달 받은 사람이냐 이런 걸 잘 구별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가나형, 쇤베르크 이게 이제 예술 지문틱한 인문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술 지문에 가깝죠. 그런데 예술 지문 쉽겠다 하고 접근했는데 한 두어 문제 정도가 쉽지 않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독서 파트 비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뺏겼을 거예요.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지문 독해력. 독해력이 뭐다? 지문을 읽고 이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량이 이번 과학 지문처럼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처법. 이런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이 관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보기박스 문제를 글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선택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번에 선택 과목은 솔직히 화작이든 언매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뭐 36번 문제 하나 정도 살짝 헷갈리긴 했는데 그것도 헷갈릴 것도 없어 사실은. 자료 활용 문제. 그렇게 어려웠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화작 융합 지문은 원래부터 출제가 됐잖아. 가 플러스나 융합 지문. 여기서도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문 유형 학습. 첫 지문으로 발표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발표 지문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흘러가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36번 같은 자료 활용 문제는 다 읽고 나서 풀기보다는 자료 하나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자료 1 보고 그에 해당하는 선택지 2개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언매 친구들은 쌤, 저 이번에 문법 너무 어려웠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문법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 6문제는 뭐 쉽게 출제가 됐고 언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11문제 중에 한두 개 정도 틀릴 수는 있었지만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아직 언매 준비가 잘 안 돼 있구나.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5문제, 매체 6문제가 출제됐는데 일단 문법 파트는 완벽한 개념 학습이 중요한 거죠. 매체는 뭐 공부할 개념 자체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문법 파트는 완벽한 개념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체 파트는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문법은 개념 학습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각 단원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문법에서도 적용 능력이 중요하니까. 그 매체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개념 자체는 많지 않으니까 개념은
가볍게 한번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매체 지문을 접해볼 필요가 있죠. 매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잖아. 학교에서도 잘 안 다뤄줬고 학원 다니고 인강을 듣는다고 해도 매체 파트를 세밀하게 다뤄주는 강의가 많지는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체는 좀 다양한 지문들을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EBS 연계 아까 얘기했죠. 의미 없다. 비연계 시험이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은 국어 영역은 51.1%를 연계해서 출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EBS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인 거예요.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EBS 연계학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5월 모의고사 전까지가 아니야. 5월 모의고사도 뭐 5월 달에 보긴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것도 이제 비연계 시험이고 이번 모의고사랑 똑같은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데요? 첫 모의고사잖아. 근데 5월은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또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EBS 수능 특강 연계학습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EBS 연계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역별로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는 문학에서는 생소한 현대시가 나오면 좀 약하구나. 그러면 생소한 현대시를 읽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나는 엄매 한 바퀴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문법에서 특정 파트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문법 그 부분을 심화학습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을 거야. 그러면 영역별 심화학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어휘력. 하다못해 현대문학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독서 영역, 비문학에서도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 왜 이렇게 지문이 진도가 안 나가고 내가 버벅거리고 있지?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 잘 모르는 어휘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봐. 딱 와닿지 않는, 직관적으로 딱 의미 캐치가 안 되는 어휘에 한번 동그라미 쳐봐. 아마 동그라미 개수가 엄청 많을 거야. 수능 국어는 영어처럼 언어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언어 다루는 과목의 기본이 뭐야? 어휘력.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런 강의도 만들었겠냐.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선생님 제자들은 이거 5회독 강제로 시키고 막 이래요. 작년에 이제 수능에서 선생님 제자 중에서 막 되게 성적이 진짜 낮다가 수능에서 100분이 98 나온 제자가 있었어. 그 제자가 선생님한테 수강 후기를 무려 A4 10페이지짜리를 써서 줬었거든. 거기에 보면은 시험장에서 결국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휘력이었습니다. 어휘 강의가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막 이런 정도의 멘트를 남길 정도로 어휘력은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휘력 학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아무리 중간고사 때문에 바쁘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한 2주에 한 번씩은 하세요. 아니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 수능 국어에 필요한 능력은 스피드하고 정확성이죠. 근데 이제 한 지문 한 지문 풀 때는 정확성 연습은 잘 되지만 스피드가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사실 판단이 잘 안 서지.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풀모의고사로 선택 과목을 포함한 45문제짜리. 그것도 기출지문이 들어있어서 나 이 지문 알아. 그래갖고 나 이 지문에서 시간 확 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생소한 지문과 문제들로 구성된 45문제 풀모의고사. 그것도 EBS가 연계된 모의고사면 더 좋고. 알겠죠? 그런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격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 만들겠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느꼈을 거예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나는 성적이 더 떨어지는구나. 어떤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잘 됐다. 나 원래 4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점수 유지하니까 2등급 나오더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국어 영역은 어디까지나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몇 점을 받겠다. 이 점수로 90점을 받겠다.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 시험 난이도에 따라 100분위와 컷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는 100분위 몇 정도를 받아서 몇 등급을 받겠다. 예를 들면 내 목표는
100분위 98 1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100분위로 목표를 잡도록 하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자만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단 자신감은 얻어도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과 자만이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아, 내가 그래도 겨울 시즌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자신감은 갖되 자만을 하고 패드를 놔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국어는 됐어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다음 시험에 문제 생겨. 알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결과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나는 망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중요한 시험 아니야. 단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영역이 어디였는지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 학습을 해야 되겠지. 알겠죠? 매번 보는 모의고사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되 이 시험들은 나의 부족한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 부족한 점을 보완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또 이제 달려가야 되겠지? 그동안 하던 대로 방향만 맞다면 꾸준히 공부하면 수능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본 수업에서 봅시다.